어느덧 MLB 시즌도 중반기를 넘어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모두의 꿈의 무대인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위권 팀들은 와일드카드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와일드카드 시드를 늘리긴 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팀은 리그 초반기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중반기에 접어들고 일찌감치 포스트 시즌을 포기했는데요. 경기가 아직 한창 많이 남은 상황인데도 순위 경쟁을 포기하는 프로팀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최고의 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 말이죠. 이 팀은 현재 기준 승률 3할은커녕 2할 중반대도 넘기지 못하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 중인데 같은 팀과 최소 3경기 이상 하는 메이저리그에서 아무리 못하는 하위권 팀들이라도 승률 3할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 기준 KBO 꼴찌팀도 승률 4할을 기록 중이고 옆나라 일본 NPB 리그 최하위권 세이브 또한 3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 중이니 말이죠. 야구를 정말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오늘 소개해드릴 팀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이번 시즌 화이트삭스는 21연패라는 상상할 수 없는 연패를 기록했는데요. 구단 역대 최다 연패 신기록과 함께 아메리칸 리그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세우면서 중반기가 지나자마자 이미 가을 야구 탈락의 그림자가 짙어진 화이트삭스는 이제는 1962년 매치가 기록한 역대 최다 패 기록에 도전 아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1970년에 달성한 구단 최다 패 기록도 올 시즌 깨버릴 것 같은데 긴 역사가 있지만 그동안 전성기도 침체기도 없는 무난한 팀이었던 화이트삭스는 어쩌다가 이런 최악의 팀이 되어버린 걸까요? 현재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화이트삭스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2016년 시즌 이후 화이트삭스는 나름대로 리빌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일을 보내고 보스턴에서 몬카다와 코팩을 영입했고 외야수 에덤 히턴을 보낸 후 워싱턴에서 당시 유망주였던 지올리토와 데인 더닝을 데려오기도 했죠. 화이트삭스가 다저스만큼이나 유망주 고쳐쓰기로도 유명한 팀이라 실제로 데려온 대부분의 유망주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유망주들을 필두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화이트삭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단 투수진 붕괴에서부터 화이트삭스의 암흑기는 출발합니다. 싸이 영상 수상자인 카이클은 21시즌부터 기량 하락을 보이더니 22시즌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어버렸고 지올리토 또한 구단과 연봉 협상 트러블이 있음과 동시에 예전만큼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팀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꾸준히 이닝 히터 역할을 해주며 선발진 중심을 잡아주던 랜스리는 23시즌 완전히 페이스를 잃어버리면서 ERA 6.47에 6승 9패를 기록했죠. 거기에 야수들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당시 팀 내 에이스로 꼽히던 아브레유는 자유계약으로 풀려나고 몬카다와 히메네즈는 3년 동안 부상자 명단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했죠. 앤더스 또한 23시즌 급격한 기량 하락을 보이면서 중심 타선은 거의 전멸 수준을 보입니다. 게다가 이 저주받은 팀은 감독 문제까지 겪고 있었는데요. 라루사 감독이 건강 문제로 은퇴한 후 그리폴 감독이 임명되었는데 팀 장악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화이트삭스에서 양키스로 이적한 불펜 투수 미들턴은 인터뷰에서 신인 선수가 경기 중 불펜에서 잠을 자거나 미팅이나 훈련도 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화이트삭스의 선수단 분위기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화이트삭스의 경기 성적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투수보다는 타자들에게 있었는데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타격이 아예 안 터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실제로 팀 내 타율 1위 타자는 타율이 2할 중반을 간신히 넘고 있는데 투수들이 점수를 최소한으로 줘도 득점 지원이 아예 안 되는 모습이죠. 이번 시즌 초 로버트와 토미팜을 영입하긴 했지만 그다지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8월 초반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봐도 화이트삭스는 경기당 3.09의 평균 득점을 기록했는데 메이저리그의 지난 5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고 또 다른 재밌는 통계로는 화이트삭스는 7, 8, 9이닝 마지막 3이닝 동안 경기당 득점은 0.8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마지막 3이닝에서 경기당 1점 미만을 기록한 팀은 단 한 팀뿐일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화이트삭스가 해냅니다. 어쩌면 화이트삭스의 승률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린 게 납득이 가는 정도인데요. 거기에 타격보다 더 심각한 수비 능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수비 지표에서 하위권 중에서도 하위권을 올 시즌 기록 중이며 2002년 정확한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악의 수비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결국 이런 악재들이 하나둘씩 겹쳐서 손쓸 수 없는 팀이 되어버렸고 올 시즌 그나마 투타에서 봐줄만 했던 선수들마저 다 팔아버리면서 시즌을 포기하게 됩니다. 현재 화이트삭스는 8월 26일 기준 100패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프랜차이즈 역사
역사상 2경기 연속 100패 달성을 하게 되었으며 아직 31경기가 더 남아있는 시점에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120패 유형 매치 기록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결국 구단주는 오랜 기간 프런트를 맡아온 케니 윌리엄스와 릭 칸을 일찌감치 잘라내고 21연패 이후 그린폴 감독까지 경질해버리면서 변화를 노렸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들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또한 프런트진들 해고 후 구단주가 일방적으로 크리스 게츠를 단장으로 임명했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죠. 아마도 이 어둡고 깊은 화이트삭스의 암흑기는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제일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문제가 많은 이 팀은 구단주가 필요한 곳에도 돈을 너무 안 쓰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암흑기 탈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선수를 많이 들여오는 것일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팀과의 영입 경쟁에 성공을 해야 하는 건데 구단주 라인스토프는 이런 큰 지출을 아예 안 하다시피 하는 짠돌이 구단주죠. 팀은 아직도 1억 달러 이상 계약을 맺은 선수가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화이트삭스를 너무 빠르게 망가뜨렸는데요. 21년 당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우승했지만 포스트 시즌 출전 후 1루수와 우익수의 보강이 필요해 큰 돈을 쓰는 대신 조시 해리슨과 1년 단기 계약을 맺는 일도 있었죠. 이제는 같은 중부지구 경제팀인 미네소타 트윈스와도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기에 오프 시즌 때 오타니 3명을 영입해도 다음 시즌 격차를 메꿀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입니다. 이기는 걸 아예 잊어버린 메이저리그 최악의 팀 화이트삭스는 기나긴 암흑기에서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